이렇게 선거도 조작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노조위원장단에서 싸웠던 사람이고 거기에 중앙선관위위원장, 사무총장, 상임위원들이 어떻다는 것을 싸움에서 전부 알았던 사람이고 밑에 직원들의 행태, 마음가짐이 다 제가 노조를 하면서 다 파악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거 약간요 이게. 아니 잠깐만 이야기할 좀 참아주세요. 이 조작은요 충분히 가능하고 예를 든다면 제가 왜 처음에 놀랬냐면 진작에 피 조작 보고 한 선거구에서 여기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는데 관리회장 있잖아요. 이번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다. 꼭 마음 보면은 그러고 그 표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 여론상 자기가 선거 관리하면서 봐도 나지 않는다 하면 이번을 당선시키려고 마음 까먹고 그 프로그램 취급하는 담당자 관리회장. 관리회장이 마음먹고 처음부터 혼자서 하면은 조작 가능합니다. 지도체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내가 그런 직원을 봤어요. 그런 나쁜 짓 하는 직원을 봤어요. 이제 투표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선거 관리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장의 표현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표소 개표를 해야 돼요.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시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표가 한 100표 이하로 차이 날 적에는 차이 나는 게 얼마든지 조작해놓으면 못 찾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선관위원장이 공표하고 나서 봉합을 했잖아요. 선관위원장도 못 떴습니다. 그거 투표지 봉합하는 것은. 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아니 엉터리다 판결 다시 해라. 불가능하잖아요. 판결은 판사도 판결문을 다시 못 고치잖아요. 선관위 개표 상태로 공표한 거 똑같습니다. 공표한 사람도 못 뜯어고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아까 말씀한 거 보면은 진주 갑에 사전투표가 100%가 시험이다 해가지고 뜯어가지고만 했다니까. 그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법원 재판하는 거 재판직인 거 똑같습니다. 어디 판사가 지금 판결하는 걸 또 바꿉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는 선관위는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주에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어떤 분인가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나요? 아니, 그건 표를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잡는 게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 무효 재선거예요. 진주는 아예 그럴 수 있다. 표가 많고 적은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과정이 표가 많고 적음에 가기 전에 그 과정이 입법상이 나오면 무효입니다. 그런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선거 무효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그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횃불하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 않은 사기를 알려도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전략이 없으면 고생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말로서 이걸 좀 시설이 되어요. 제가 2014년 3월 14일 날 느닷없이 검찰에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한 달 이틀 있으니까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뉴스를 보고 안 했어요. 아니, 잠깐, 지금 이야기할 때 좀 가만 좀 있어주세요. 4월 16일 날 그거를 보고 저를 적겨놓은 분한테 누군지는 모르지만 빨리 세월호 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부정선거로 세월호 사건을 터뜨렸으니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죽였다 하면서 사과를 해야 빨리 끝나고 당신들이 빨리 이룰 수 있다. 꼭 보냈더니 적경가다가 그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또 적경을 왔는데 그 가족들이 우리 소송 있는 사람들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듣고 제가 뭐라 했냐면 세월호 가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
요즘 우리 세속에서는 말하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고생한다 하잖아요. 시간이 뭐가 전략이에요. 전략이 없어가지고 결국 고생할 것이다. 참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니까. 그러고 제가 작년 3월 25일 석방되고 나서 전주에서 부정선거 투쟁하는데 발언해달라고 갔습니다. 가니까 세월호 가족 세 번을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발언하시는데 우리 자식들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발언을 하고 내려와 상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세월호 가족들 중에 그 소수가 부정선거 때문에 자식을 죽였다는 사람이 있고 다수 그거 생각도 안 한다는 부모들이 그런 상태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월호 보세요. 지금도 그런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생하고 야당도 그런 개분열 때문에 야당도 안 놔줍니다. 이게 세상사예요. 그래서 세월호 부모들이 여기 보면 자식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전략 전술에 의해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자식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이지 부모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왜 저렇게 분열시키느냐. 채널이 저놈들 모여 부정선거를 했다가 세월호 했다가 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게 하는 사람이 돈을 써서라도 분열을 시켜놔야 돼요. 그렇지만은 세월호 부모들은 내 자식이 최고다. 내 자식의 사랑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과연 그 부모들이 저렇게 양분대나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놈들 이 세속에 썩었기 때문에 저런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는 방법은 제가 왜 세월호 가족들한테 대선 부정을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대선 부정은 세월호 사건처럼 뒤에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버이연합 같은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단체를 못 만들어요. 부정선거는. 왜냐? 전 국민들 유권자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반쪽 나라가 부정선거 아니다 맞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정선거 밀고 나오면 속대만을 박근혜는 깨갱하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날 것을 그 순간에 생각을 잘못해가 단계를 잘못하는 죄로 꼴은 꼴대로 그 단원부에서 이상하게 몰려버렸고 억지 쓰는 사람처럼 몰려버렸고 자식은 잃어버렸고 계속 충격받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한 다른 방안 이런 네. 거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세월호 가족들이 안 넣습니다.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했네. 남재주기도 15일날 그만두고 방법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죽여놓고는 이래 했네. 야 부정선거 터뜨리자. 지금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 이제 죽게 하면 사귀 나와야 돼. 정답. 그래 나와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일단 그래버리니까 제3자 도와주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또 못 도와주는 이런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뭐가 하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죽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진짜 죽어요. 지금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래 우리 부모들은 막 그놈들보다 더 시박한 마음과 내가 다 죽는다. 목숨 그런 거 하겠다. 우리 집에 시칼이라 들어나와 하겠다. 이거. 불의는 못 본다. 이래 나오면은 어떡하겠어요? 경찰들 다 다루납니다. 그 눈이 내가 완전 이성을 잃은 사람한테 시칼을 들고 나와 찌르는데 지금 경찰 당하겠어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그 부모들 그래 했어요. 못했다니까. 그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권력 지금 박근혜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선관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주고 그 사람들은 밥도 같이 먹고 당선됐다고 이야기를 해본다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을 멸치게 보면 옆에서 보면 마귀 같아 마귀. 눈에서 빛이 팍 나면서 광기가 아니라 광기. 마귀 같다니까. 광기를 그거를 저는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할 수 없어.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하면서 일표만 한단 말이야. 원래 되게 선한 척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마귀가 많아요. 국정원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국정원도.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투표지 봉함이라는 것은 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아니 엉터리다 판결 다시 해라 불가능하잖아요. 판결은 판사도 판결문을 가지고 못 고치잖아요. 선관위 개표 상태로 공표한 거 똑같습니다. 공표한 사람도 못 뜯어고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아까 말씀한 거 보면은 진주 갑에 사전투표가 100%가 시험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뜯어가지고만 했다니까. 그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법원 재판하는 거 개판지기는 거 똑같습니다. 어디 판사가 지금 판결한 걸 또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장의 표현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표소 개표를 해야 돼요.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시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표가 한 100표 이하로 차이 날 적에는 차이 나는 게 얼마든지 조작해놓으면 못 찾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선관위원장이 공표하고 나서 보완을 했잖아요. 선관위원장도 못 떴습니다. 그거. 선거구에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한 선거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관리회장이 있잖아요. 이번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다. 꼭 마음 먹으면은 그러고 그 표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 여론상 자기가 선거 관리하면서 받아나지 않는다 하면 이번을 당선시키려고 마음 까먹고 그 프로그램 취급하는 담당자 관리회장 관리회장이 마음 먹고 처음부터 혼자서 하면은 조작 가능합니다. 지도체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내가 그런 직원을 봤어요. 그런 나쁜 짓 하는 직원을 봤어요. 이런 투표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선거 관리하면서 이렇게 선거도 조작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노조위원장단에서 싸웠던 사람이고 거기에 중앙선관위위원장, 사무총장, 상임위원들이 어떻다는 것을 싸움에서 전부 알았던 사람이고 밑에 직원들의 행태, 마음가짐이 다 제가 노조를 하면서 다 파악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거 약간도 이게 아니, 잠깐만 이야기할 좀 참아주세요. 이 조작은요, 충분히 가능하고, 예를 든다면, 제가 왜 처음에 놀랬냐면, 진작에 피 조작 보고, 한 선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선관위는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주에서 네. 만약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어떤 분인가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나요? 아니, 그건 표를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그러니까, 잡는 게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 무효예요. 네. 재선거예요. 진주는 아예 그럴 수 있다. 표가 많고 적은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과정이 표가 많고 적음에 가기 전에 그 과정이 입법사항이면 무효입니다. 그런 그 뭡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선거 무효입니다.